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카페에서 간헐적 단식 챌린지를 하고 있죠. 혼자 하면 외로우니까 같이 하자고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올려주신 간헐적 단식의 그 일지를 보면서 뭘 먹었나, 몇 시간 단식했나, 여러 가지 사소한 실수들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신경 써야 되는 주의사항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내가 열심히 시간 맞춰서 하고 있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왜 혈당이 안 내려가지? 아니면 다른 안 좋은 증상들이 왜 나타나지? 이런 것들. 네. 몇 가지 실수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 억지로 공복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6대 8이다, 24시간 단식이다. 아무래도 간헐적 단식, 이게 시간대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건데, 처음부터 공복 시간에 얽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 상태에 맞춰서 내가 식사 시간을 조절하는 거예요.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그 시간대에다가 내 몸을 억지로 끼워 맞추면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고 살이 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아직 포도당에 의존이 되게 강한 상태인데 무리하게 공복 시간을 길게 밀어붙여봤자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첫 번째 식사, 간헐적 단식을 끝나고 첫 식사를 할 때 뭘 먹든지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건강한 식단을 챙겨 먹어도 인슐린이 폭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음식을 한참 동안 안 먹으니까 굶어 죽는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음식이 들어오니까 야, 포도당이 들어왔다. 지금이야, 이때야, 쟁여놔 빨리.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인슐린을 풀가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혈당 관리가 안 되고 오히려 더 살찔 수가 있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또 어떤 짓을 하느냐? 더 욕심을 내 가지고 더 독하게 공복 시간을 더 길게 버티는 수가 있어요. 예? 살이 안 빠지고 혈당 조절이 안 되니까 이건 내 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인내심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를 악물고 공복 기간을 더 늘리는 경우가 있는데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뿐입니다.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식탐이 늘어나고요. 원치 않는 폭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간헐적 폭식이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식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집니다. 잘 내 몸을 달래줘 가면서 하고 처음부터 큰 욕심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칙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자주 먹어서 인슐린이 자꾸 나와 가지고 내 몸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니까 덜 먹어 주고 하루 24시간 중에 한 번이나 두 번 먹는 시간을 최소화해 주고 건강한 음식 먹겠다고 하는 그 원칙이거든요. 이해되셨죠? 식사 시간을 내가 정해 놓고 그 공복 기간을 지켜내는 것 자체가, 만약에 내가 인내를 요구하고 이게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무리가 가는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고 교감신경도 항진이 돼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교감신경 항진은 살을 빼주는 효과가 있지만 이게 만성적으로 계속 지속되면 살찌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복 시간을 기계처럼 지키지 마시고 그날 상황에 맞게 변화를 주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운동을 좀 많이 했다, 좀 많이 걸었다, 밖에서 머리를 좀 많이 쓰는 날이었다, 스트레스가 많은 날이었다, 그런 날들은 공복 시간이 조금 짧아도 됩니다. 가족들이랑 여행을 가가지고 혼자 간헐적 단식한다고 유난 떨면서 분위기 다 깨지 마시고, 원래 주말에는 또 이렇게 여행을 가서는 약간 살찔 수도 있고 소홀해질 수도 있잖아. 다시 돌아와서 메이크업 하면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다른 실수 중에 하나가 물이나 소금, 미네랄, 이런 영양소들이 결핍되는 거예요. 이게 간헐적 단식을 하다 보면 식사량이 당연히 줄지요. 그리고 하루에 한두 번밖에 못 먹다 보니까 자칫 영양소가 결핍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소금이랑 미네랄 같은 전해질이 부족하게 되면은 뭐 어지럽거나 졸립거나 피곤하거나 아니면 피부에 뭐가 나고 이런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야, 이 간헐적 단식은 진짜 나랑 안 맞네, 이거 위험하네, 이러면서 그런 판단을 하고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들도 부족하게 되면 배고프고 허기져서 폭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과해서 안 되는 게 물이에요. 전해질은 그냥 미네랄뿐만이 아니라 물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말하는 거예요. 또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만으로도 배고픈 증상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백질,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아미노산 부족하지 않게. 간헐적 단식을 끝내고 나서 내가 먹는 음식들 몇 끼 못 먹는데 하루에, 그때 뭐 영양 가치가 전혀 없는 오뎅을 먹었다,
떡볶이를 먹었다. 어쩌다 한번 먹을 수 있겠죠. 근데 매번 식사가 그렇게 되면 영양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히 미네랄들이 부족하면은 내 몸에 있는 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옮겨서 뼈로 보내지 못하고 연조직 같은데 칼슘이 디파짓되게 되죠. 그러면은 결석이 생길 수도 있고, 신장결석, 요로결석, 혈관에 들어가서 박히게 되면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 번째, 공복을 마치고 나서 간헐적 단식을 끝내고 먹게 되는 첫 끼가 있잖아요. 예. 그 첫 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식을 내가 잘 버티고 나서, 이렇게 버티는 게 되면 안 되는데, 이제 버텼다는 인식 속에서 버티고 나서 스스로 너무 기특한 나머지 참았던 음식을 선물로 먹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아니면은 저녁 약속 시간이 잡혀 있어가지고 오늘 그 약속 시간까지 내가 버티다가 오늘 계속 저녁 약속 가서 많이 먹을 것 같아. 단식을 하면서 그때까지 버티다가 저녁 약속을 첫 끼로 이제 먹는 경우가 있는데, 나 이때 크게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당 지수가 너무 높은 음식들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스 같은 거 마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무리 뭐 ABC 주스고 건강 주스고 디톡스 주스고 이거 콜라 먹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피하셔야 돼요. 네. 과일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아요. 과일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식을 하고 나가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이, 두 가지 조건, 간헐적 단식을 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이 과일을 먹고 과일을 갈아 먹고 이러면은 최악이죠. 단식을 했던 효과가 다 사라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없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건강 주스들이 훌륭한 게 맞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분들 피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부터 내가 굶기 시작해서 16시간 동안 공복을 했어요. 그리고 친구랑 점심 약속이 있어가지고 카페에서 만났어요. 근데 흑당 버블티 마시고 탕후루 먹으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이 단식을 한 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탕 대신에 단맛을 내는 대용품을 찾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뭐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 이런 것들이 낫다고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단맛을 포기하지 않고 뭔가 대체품을 계속 찾는 거는요, 내가 단 음식을 계속 즐기겠다고 하는 나쁜 습성을 그대로 간직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단맛을 조금씩 줄여 나가야 돼요. 덜 단 음식. 그러니까 단맛 대용품을 찾아낼 게 아니라 입맛이 바뀌어서 내가 너무 단 음식은 역겹게 느껴지고 이게 좋은 줄 모르겠는 그런 상태로 바뀌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넛 같은 거 달아서 나 못 먹어. 정상이에요. 탕후루 그거 어떻게 먹어? 너무 달아서. 대부분의 음료수들이 아이스티나 이런 것들이 단 게 들어갔을 때 너무 달다고 느껴지시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게 술이에요. 아까 저녁 약속을 예를 이제 들었는데,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내가 단식하다가 저녁 식사 자리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음식도 나오기 전에 소주나 맥주가 나올 수 있죠. 친구들이 건배하고 한잔할 수 있습니다. 시원하고 좋겠죠. 하지만 간이 놀래요. 우리 간에 무리를 준다고요. 이거 역시 단식을 한 효과가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단식을 하고 나서 보니까 채식 위주로 식사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이 채식은 되게 훌륭한 선택이죠. 좋죠. 염증을 낮춰주고. 하지만 지방이나 단백질을 채워주는 것도 숙제이기 때문에 고민해 보셔야 돼요. 간헐적 단식하고 채식만 한다? 영양의 불균형이 올 수 있습니다. 샐러드나 이제 올리브유를 곁들이시거나 코코넛 오일이나 MCT 오일 이런 거 따로 드셔도 되고, 그리고 저는 사골국물 같은 거 권해드려요.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려면 아미노산이랑 단백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식을 한다 그러면은 곰탕 같은 게 맞겠죠. 샤브샤브, 허거 이런 거. 그리고 고기를 구워 먹는 것도 뭐 괜찮아요. 다섯 번째는 이제 운동을 전혀 안 하고 단식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50대 이상은요. 아니면 인슐린 저항성이 되게 심한 분들은요. 에너지를 우리 몸이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무리해서 단식을 할 경우에 근육량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저장되어 있던 지방을 연소해야만 돼요. 하지만 안 그래도 이 지방 연소에 서툰 몸이다 보니까 지방을 못 태우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육까지 가져다가 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요. 간헐적 단식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경우에
근육량이 빠집니다. 근손실이 일어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이걸 많이 경고를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력 운동을 하는 거는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거랑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 단백질을 엄청 많이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을 하시는데, 단식을 하다 보면 자가포식이 일어나죠. 오토파지. 자가포식이 일어나다 보면, 자가포식이 뭐예요? 손상된 세포를 죽이고 손상된 단백질을 청소하는 거잖아요. 그 단백질을 다시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먹는 것만으로 다 채워주는 게 아니고 리사이클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만 잘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또 잠을 잘 자야 여러분들 살도 빠지는데,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 중에는 낮에 육체적인 활동, 충분한 육체적인 활동, 운동이죠. 그러니까 운동이 필수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너무 시간 지키기에 급급하지 마시고, 원리를 공부를 하면서, 원리를 자꾸 상기시키면서, 이게 내 몸을 달래주면서 야금야금 급한 마음 전혀 없이 세워라 내워라. 지금은 나는 12시간, 하지만 다음 주에는 13시간, 14시간 천천히, 스트레스 전혀 없이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성공 가능성이 더 큽니다. 날짜 정해놓고 몇 날 며칠까지 내가 몇 킬로 뺄 거야, 머리 싸매고 이악 물고 하면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고 너무 스스로한테 관대해질까봐 걱정이 살짝 되기는 하는데, 이게 뭐 마냥 게을러지라는 뜻이 아닌 거를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 다른 영상들 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간헐적 단식을 하고 혈당이 오히려 오르는 이유,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하는 동안에 생기는 되게 흔한 실수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